조국 전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라는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가요. 그러면서 구속할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 구치소에서 나오는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검찰 해체! 지지자들이 검찰! 기각 소식에 환호하고 있고요. 공수처! 설치! 죽어! 수호! 조 전 장관이 나와서 청경에게 인사를 깍듯이 인사를 하고 별다른 입장 발표는 하지 않고 워낙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보수 진영 시민들의 분노에 담은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퇴장했고요. 하나씩 재판부의 판단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부의 판단 볼까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일단 영장이 기각됐죠. 보통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가 영장 기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근데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이 내용으로 보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나를 가지고 보통 판단하는데 재판부는 그 가능성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다음 단계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증거인멸 우려도 이번 사안에서는 별로 없다라고 일단 재판부는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각 사유, 혐의는 인정되나 범죄 혐의가 중대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간의 수사가 진행된 점을 미뤄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또 이런 해석이 나와요. 통상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건 지금 검찰은 어떻게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제는 조국 장관 그리고 조국 장관의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이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다 부인하면 그럼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구명청탁이 있었느냐? 구명청탁 있긴 했는데 그 나한테 온 게 아니고 백원호 전 비서관한테 왔었고 나도 전에 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만 그게 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해서 법리적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도출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증거인멸을 할 게 있나요? 이런 거예요. 자, 보통은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될 때 영장 담당 판사가 이제 이거 검찰에 보내는 공문이죠. 전문을 보면 방금 보신 것과 함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지금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인데 마치 판결문처럼 직권을 남용하여라고 적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영장 전담 판사가 유무죄 판단을 해버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얘기를 다소 좀 거친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마치 유무죄 판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영장 전담 판사가 유무죄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구 해석을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보기엔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는 영장을 발부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 다만 그러니까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 자체가 중대하다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이게 유무죄를 뭐 결정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판사의 기각 사유를 보겠습니다. 전문에 나온 건데요.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 점이 참작된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가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이제 재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배우자의 어쨌든 그 재판도 일정 부분 도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모 씨의 비위 내용에 대해서도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 그 당시 민정수석이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는 점. 네. 이 점도 결국은 직권을 남용해서 예컨대 그 사람을 보호하려거나 아니면 네. 도움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행동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참작됐다고 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네. 겁니다.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일단 어쨌건 최소한의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사표를 수리하라고 했다라는 네.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 이걸로 줄어든 거고. 그리고 원래 동일 사건으로 배우자가 같이 구속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이잖아요. 네.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변론 전략이 좋았다고 한 것은 우리 둘 다 구속되면 생계 곤란을 겪는다. 자녀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일단 주장을 하면서 인정할 걸 인정하는 태도.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네. 거예요. 사실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법적 판단 문제. 우리는 정무적 판단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전담 판사 포함해서 직권 남용이다. 이 법리적 판단 부분만 다툰다면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같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면을 기초로 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네. 재판을 받게 해달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판사관의 전문을 보면 유죄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는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최소한의 조치는 조치는 이루어졌다는 했다. 네, 그런 것도 거죠. 가만히 됐습니다. 네. 또 하나,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느냐가 핵심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비위 사실을 확인했느냐, 네, 그렇죠. 아니면 조 전 수석의 주장처럼 정확하게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4번 정도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네. 조치하세요 네. 하고 사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분명하게 사법 처리할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걸 모른 척하고 금융위로 넘긴 건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사실 어제 영장전담 판사의 그 내용을 보면 네. 사실상 2017년 당시에 유죄수의 비위 그걸 넘어서서 사실상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까 그 최소한의 조치, 그러니까 네. 사표 수리하라고 했던 그 부분이 인정됐다면 직권남용이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계속 강조했던 건 2017년 당시에 지금 우리 유죄수 구속돼 있을 만큼 그때도 민정수석실에서 다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주장을 계속했는데 네. 그 주장은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오늘 청와대 입장에도 보면 직권의 범위가 어딘지 법원의 판결에서 이제 확인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할 직권이 어디 있느냐. 민정수석이 뭐 영장을 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감찰할 만큼 감찰하고 내려보낸 거예요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감찰도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이 되면 금융위원회에서도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네. 그럼 거기에 사표 수리하면 징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보통은 사표 수리를 못하게 하고 징계하려고 하죠. 공무원 맞습니다.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그러니까 금융위의 징계권도 침해를 했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최종적으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는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는 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가벼운 비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들어간 누군가가 구속이 될 네. 정도의 비위를 실질적으로 네.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종료한 것이 아니라 네. 최종 보고서도 없이 종료를 했다면 이거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가 검찰과 어찌 보면 어제 영장전담 판사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아직도 의장석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아마 국회 내 청경들과 함께 입장해서 개의를 한 후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보도를 보면 조 전 장관이 김경수 지사 등 친문 진영으로부터 이 유재수 관련해서 청탁 전화랄까요? 네, 예.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조 전 수석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게 내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한 가지 이유였다. 그렇게 얘기가 거예요. 나오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보도 내용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 어제 그 판결문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말 발언을 했는지 하는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거는 이제 김칠준 변호사가 지금 조국 그 당시 이제 전 민정수석을 네. 변론하고 있죠. 이제 김칠준 변호사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명청탁을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통해서, 박경철 네.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영향을 아예 미치지 못했을지 이게 뭐 완전히 그거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취지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화 청탁을 안 받았으면 이제 조국 수석은 한 발짝 빠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고 기각이 됐으면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명 다 됐잖아요. 소명 다 됐는데 지금 어떻게 영장을 다시 재청구하죠? 네. 그러니까 이 건으로 재청을 못 하고요. 만약에 재청을 한다면 지금 조국 수석에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혐의들이 구체화돼서 합쳐지면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